텍스처를 작업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컬러 맵을 제작을 할 건데요. 피부색을 채운 다음 입술과 쉐이딩 컬러를 넣어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근깨와 잡티 등과 같은 디테일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넓은 부분에서 작고 세세한 부분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번 보강에서는 베이스 컬러 맵까지만 제작을 할 예정이지만 뒷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러프니스랑 하이트 맵을 제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입술이나 손톱 등과 같이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러프니스 맵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요. 또 코, 특히 코 구멍 부분, 쌍꺼풀이 있는 캐릭터라면 쌍꺼풀 표현, 또는 손톱 주변부의 디테일이나 귀 같은 부분들, 역시 하이트 맵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맵이 다 제작되고 나면 마지막으로 subsurface 컬러를 추가해서 보다 리얼한 피부를 렌더링 해줄 수가 있습니다. subsurface 컬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텍스처 페인팅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필 도구인데요. 이 페인트통 모양으로 생긴 도구고 색깔을 하나 지정해서 메쉬를 클릭해서 그 메쉬 전체에 똑같은 컬러를 입힐 수 있는 도구였죠. 자, 페인트통 필 도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 컬러를 지정해 주세요. 살색을 지정해 줄 건데 사실 이게 남자 캐릭터냐 여자 캐릭터냐 또는 뭐 인종에 따라서도 미묘하게 조금씩 다 다르죠. 자, 지금은 약간 노르스름한 피부, 황인종에 가깝고요. 조금 더 창백하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 이건 너무 핏기가 없네. 약간 더 붉은빛이 도는 밝은 피부톤, 요런 약간 소녀스러운 피부톤도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캐릭터에 맞는 색깔을 선택해서 씌워주세요. 텍스처 페인팅에 자주 사용하는 플랫 라이팅에 대한 설명입니다. 플랫 라이팅이란 그림자나 하이라이트와 같은 음영을 제외한 순수한 컬러감만 보여주는 라이팅인데요. 플랫 라이팅을 이용하면 텍스처 페인팅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뷰포트 쉐이딩 설정에 들어가셔서 화살표 있죠? 클릭해 보세요. 라이팅에 들어가시면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찾으실 수 있어요. 클릭해 주시면 자, 쉐이딩, 여기 이제 스튜디오, 옆에는 맥캡, 그 다음 세 번째 플랫 이 버튼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2D 그래픽처럼 텍스처가 보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을 올려주시면 어디가 입술, 어디가 눈인지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플랫 라이팅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빛에 따라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머테리얼에 따라서 지금 내가 칠하고 있는 색깔이 정확히 어떤 컬러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플랫 라이팅을 이용을 하시면 보다 정교하게 텍스처를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입술을 칠하고 있는데요. 약간 오렌지빛 또는 붉은빛 또는 컬러로 입술 부분을 칠해 볼게요. 자, 와이어를 꺼주시고요. 네, 요게 내가 칠한 입술 색깔. 만약 스튜디오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더 어둡게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건 너무 좀 오렌지빛인데 새추레이션 값을 조금 더 올리고 붉은빛에 가까운 색을 올려서 다시 한번 칠해보면 이제 제가 좀 원하는 그런 이제 입술 색깔이 나왔어요. 보시면 스튜디오 모드일 때는 좀 티가 정확히 안 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플랫 라이팅 이외에 다른 라이팅도 작업하는 중간중간에 바꿔가시면서 느낌을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스튜디오 안에 있는 다양한 쉐이더들, 또 맷캡 안에 있는 쉐이더들을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흰색 위주로 쓰세요. 컬러가 되어 있는 친구를 쓰게 되면 내가 원래 칠했던 색이랑 전혀 상관없는 색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흰색에 가까운 쉐이더들을 선택하셔서 다양한 광원에서 내가 그린 텍스처가 어떤 느낌으로 보이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텍스처 페인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로우 도구를 이용해서 쉐이딩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드로우 도구는 F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하거나 Shift F를 눌러서 강도를 조정하면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블렌더로 가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축키 F랑 Shift F는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F 누르고 마우스 움직이면 크기가 바뀌죠. 자, 크게 그렸을 때, 작게 했을 때 느낌 차이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강도 조절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Shift F 눌러서 강도가 1일 때 색깔, 그리고 강도가 0.1, 10분의 1로 떨어졌을 때 그 칠해지는 느낌 차이를 확인하시고요. 특히 강도를 약하게 했을 때 브러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겹쳐지는 부분이 좀 되게 지저분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지저분하게 볼터치가 나왔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깨끗하게 그리도록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로우 도구의 파라프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선을 그려줄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스포이드 도구로 넘어갈게요. 스포이드 도구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컬러를 언제든 편하게 픽할 수 있는 도구인데 키보드 S를 눌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색의 마우스 커서를 먼저 가져가신 다음에 S키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길게 누르실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입술 색깔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피부색에 가서 S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한번 브러쉬로 칠해보면 강도가 좀 약하네. 강도 올려서 칠해보면 내 색깔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한번 입술 색깔에 가서 S 눌러보면 입술 색깔이 그대로 픽돼서 칠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파러프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로 표현된 내 브러쉬의 하드니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Shift F 누르는 강도랑 좀 다르고요. 그 획의 중심점에서부터 외곽까지 얼만큼 부드럽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러프 수치는요. 지금 보시는 화면 상단을 마우스 휠로 움직여 보시면 부가적인 메뉴들이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중간쯤에 있어요. 파러프. 그래프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프리셋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또 커스텀 상태에서 아래쪽에 그 그래프 모양을 바로바로 클릭해서도 변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파러프의 형태고요. 그려보시면 부드럽게 외곽 라인이 부드럽게 퍼져 있는 약간 소프트한 브러쉬 타입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좀 그래프가 중간으로 뾰족하게 솟아있는 건 어떤가? 요건 약간 샤프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브러쉬 사이즈인데 조금 더 타이트하고 선명하게 표현이 되는 브러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블럭처럼 되어 있죠. 그래프가 거의 뭐 일자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하드니스가 거의 100%. 중간에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 없이 큰 면적을 빠르게 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정 값입니다. 우리 스트로크를 보통 그 스페이스로 두는데 라인으로 놓고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직선을 아주 쉽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설정했던 파러프 수치는 이런 식으로 라인 스트로크랑 함께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문양을 표현해 주거나 다양한 이제 저렇게 딱 떨어지는 샤프한 라인을 그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스트로크는 스페이스로 커브 말고 스페이스로 돌려놓을게요. 네, 요렇게요. 그리고 파러프는 주로 사용하는 첫 번째 그래프, 커스텀 그래프, 네네, 첫 번째 그래프로 놓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자, 그럼 드로우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 입술과 쉐이딩 작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잠깐 플랫 라이트를 끄고 스튜디오 라이트로 돌아왔고요. 입술 끝부분이 보면 좀 많이 번졌어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립스틱 잘못 바른 것처럼. 그래서 라인을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어 줄 겁니다. 브러쉬 사이즈도 좀 줄이고 F 눌러서 사이즈 줄이는 거. 그리고 외곽 라인을 조금 더 반듯하게 다듬어 볼 건데 너무 칼같이 떨어지면 그것도 좀 안 예뻐요. 그래서 자, 살색
픽, S 눌러서 픽해서 이번에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약간은 부드럽게 외곽 라인이 조금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살짝씩 입꼬리 부분 입술 색깔을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이고. 입술 색깔이 지금 조금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약간 립스틱 바른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연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그 스킨 컬러를 스포이드로 찍은 다음에 강도를 아주 연하게 해서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입술 위로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색깔이 약간 더 블렌딩이 되면서 조금 자연스러운 톤으로 바뀝니다. 이제 뭐 캐릭터에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입술을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우리 약간 눈 주변부에 쉐이딩을 좀 줘보도록 할 건데요.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시면 얼굴이 전체가 다 하나의 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T존인데 좀 밝고 코 있는데 살짝 붉죠. 그 다음에 뺨으로 홍조, 약간 붉은 톤이 있고 눈 주변을 보시면 살짝 다크하게 그 톤이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캐릭터 피부를 표현할 때도 저런 어떤 사람의 피부가 가지는 특징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려주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 또 풍부한 느낌의 텍스처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눈 주변부에 쉐이딩을 잡을 거고요. 좀 강하게 갈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입술처럼 한번 마지막에 살짝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좀 진하게 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가 코 부분, 코는 일단 색깔은 마음에 안 들지만 대략 여기가 코다라는 느낌으로 잡아줬어요. 보시면 약간 지금 좀 깨진 부분이 있죠. 저런 부분은 확대해서 브러쉬 조금 작게 해서 덮어주면 아주 쉽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약간 좀비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일단 계속해 볼게요. 컬러 일단 위주로 넣어주시고 자, 보시면 눈 안쪽 색깔이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화면을 충분히 줌인 하셔서 카메라를 돌려서 비어있는 공간을 체크하셔서 그 부분에 색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우리 눈 안쪽 눈꺼풀 뒤집으면 붉은 살이 보이죠? 우리 캐릭터도 눈 안쪽이 조금 더 붉은 톤이면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겠죠? 칠하다가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스포이드랑 이용하셔서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약간 판다 같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눈 주변 쉐이딩은 이렇게 잡을 거야. 보자. 눈 주변부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입 안쪽도 색이 덜 칠해진 부분이 있겠죠. 보시면 제일 처음에 칠했던 컬러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확대해서 카메라를 돌려서 아예 입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와이어 프레임을 올리면 우리가 보고 있는 면이 잘 보이죠. 뒤집어진 뒷면 말고 정면, 그 면의 앞부분을 클릭하셔야지 컬러가 칠해집니다. 이렇게 입 안쪽 마우스백 부분도 작업을 해줄 거예요.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면들은 특히 놓치기 쉬우니까 카메라를 줌인하시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줌인한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깔끔하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입 주변에 삐져나온 부분 역시 스킨톤을 픽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무서워라. 중간중간에 라이팅을 바꿔서 한번 상태도 확인해 보세요. 자, 입술 컬러를 가져와서 조금 더 새추레이션 값을 올릴게요. 조금 더 붉은 톤으로 바꿔서 뺨에 있는 홍조 부분을 칠하려고 하거든요.
홍조는 넓게 부드럽게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브러쉬 사이즈도 많이 키워줄 거고요. 자, 파라프를 이때 부드럽게 스무스로 선택을 해서 조금 넓게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자,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시면서 은은하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눈 아래쪽에 약간 그 스킨톤이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쉐이딩된 부분이랑 같이 겹쳐졌네요. 살짝씩 색을 추가해 볼 건데 너무 인위적이라고 하면은 컨트롤 Z 눌러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금은 조금 이상하네요. 수정을 다시. 컨트롤 Z로 돌아가서 앞쪽 부분만 살짝 잡아주도록 할게요.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길게 끊는 거는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코 아래쪽에 조금 어둡게 밸류 값을 낮추면 좀 더 어두운 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턱 아래쪽에 조금 쉐이딩을 잡아 볼 건데 화장을 잘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화장 기법을 그대로 응용하셔서 텍스처 작업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턱까지 너무 올라와서 어두운 부분이 약간 수정을 했고요. 조금 지저분하게 칠해지긴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좀 크게 가려고 합니다. 머리 뒤쪽도 어차피 아래쪽 면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게 잡아주는 게 나쁘진 않아요. 크게 넣어 볼 거고요. 자, 지금은 조금 쉐이딩이 많이 들어갔네요. 어차피 어둡게 잡은 거 그 이마 라인 외곽 쪽도 살짝씩 잡았고요. 자, 일반 스킨톤 기본 톤을 다시 스포이드로 찍어서 목 쪽에 조금 과하게 까맣게 된 부분, 목 자체는 그렇게 까맣지 않아도 되죠? 이 부분을 조금 작업을 해줄 거예요. 기본 스킨톤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강도를 굉장히 약하게 브러쉬 사이즈는 크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살짝씩 그 톤을 눌러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튀지 않도록, 특히 홍조 부분이 지금 조금 많이 과해서 이제 코 주변과 귀 쪽, 얼굴 외곽 라인 쪽 위주로 해서 살짝씩 더 잡아볼 거고요. 어두운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혔다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그려줄 건데 이때 밝은 톤은 약간 노란빛이 돌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그 어두운 부분에 약간 붉은 톤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콧등 위쪽도 살짝씩 좀 더 정리를 해줄 거고요. 코 볼 부분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게끔, 그리고 광대 위쪽에 그 부분, 턱, 우리가 그 화장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살짝 노란빛이 도는 밝은 색을 살짝씩 얹어주도록 할게요. 자, 중간중간에 그라데이션이 좀 예쁘지 않은 부분,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면 그쪽 그 컬러를 스포이드로 찍어서 한 번씩 덧그려주면서 정리를 해줘도 좋고요. 역시나 라이트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텍스처가 어떤 느낌인지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가 좀 까맣네요, 제 거는. 자, 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이용해서 형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셔도 돼요. 가령 콧구멍 같은 거, 그죠?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해서 살짝씩 디테일한 부분을 그려줄 건데 처음부터 너무 어두운 색을 넣으면 좀 어설프게 티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밸류 값을 처음에는 조금씩만 떨어뜨려서 은은하게 그려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은은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스킨톤이랑 비슷하게 가셔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조금씩 그 색을 올려서 자연스럽게 코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도 그려주실 수 있겠죠. 콧볼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음영을 잡아줘서 그 단순했던 코의 형태를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로크 세팅을 활용해서 자연스러운 주근깨랑 잡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툴 세팅에 가셔서 스트로크 메뉴를 찾아세요. 스트로크 메뉴를 열면 스페이싱과 지터라고 하는 값이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수치를 조정해서 주근깨를 그려주는 브러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툴 세팅 조금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요. 네, 스트로크 메뉴 찾으셨나요? 화살표를 눌러서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색깔을 입술색을 저는 가져와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러프는 원래 기존 파러프 수치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시는 것처럼 스페이싱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의 선으로, 스페이싱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으로 표시되는 설정 값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무수히 많은 점의 합이죠. 그래서 스페이싱 수치를 조정해 줌으로써 선에서 점의 형태로 브러쉬를 변형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지터 값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터 값이 없을 때는 매끈한 선이 나오는데 지터 값을 올려주면 선의 외곽 라인이 우둘두둘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스페이싱 값과 함께 쓰시면 보시는 것처럼
사방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퍼지는 점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팔로프 수치를 조금 바꿀게요. 네, 아까보다 훨씬 더 잔잔한 주근깨 같은 효과가 나타나죠. 색깔을 붉은색 계열을 쓰셔도 되고 조금 더 어두운 계열을 쓰셔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쓰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잡티를 그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은 다양하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귀여운 캐릭터, 소녀 캐릭터일수록 전 잡티가 너무 크게 부각이 되면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크기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콧등으로도 좀 올라와도 좋고요. 말갈량이 캐릭터들 이런 경우에도 자주 사용을 하고 사실 굳이 뭐 말갈량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요즘에는 꼭 피부에는 저런 잡티를 많이 추가를 하는 편이에요. 이 정도만 넣어도 한결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 자, 마지막으로 텍스처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그냥 블렌더 파일을 저장을 하면 프로그램이 갑자기 충돌이 나서 꺼질 때 내가 열심히 작업했던 텍스처가 날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지 에디터에 이미지 클릭하셔서 세이브를 눌러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텍스처를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미 이전에 세이브를 해놨기 때문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경로로 저장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경로 설정부터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 안에 경로를 지정하시고 세이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